함수는 수학투에서 우리가 아예 안 봤던 건 아니죠. 속도, 가속도가 미분했어요.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러니까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 이미 배웠어요. 맞아요? 사실은 미분 가능만 조건만 있으면 몇 번이고 계속해서 미분할 수 있어요. 몇 번이고 계속해서 미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는 거고, 두 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 도함수의 도함수가 되겠죠. 예, 얘를 이제 이계도함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 fx에 도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f'x의 도함수를 fx의 이계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x 입장에서 이계 도함수인 거지 f'x 입장에서는 그냥 도함수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계 도함수를 쓸 때 기호로 y 더블 프라임을 쓰거나 f 더블 프라임 x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로 쓰면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거 쓰셔야 됩니다. 뭔가 좀 헷갈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한 설명만 제가 부가적으로 좀 할게요. 이 기호는 어떻게 해서 나온 기호냐.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에서 도함수는 얘거든. 맞아요? 그쵸? 이것 자체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걸 줄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식의 기호인데 마지막에 저걸 생략하는 겁니다. 괄호를. 그래서 제곱 위치가 둘 다 다르죠. 지금 위에는 d 위에 제곱이 있고요, 아래는 x 뒤에 제곱이 있잖아요. 이 제곱 위치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기호를 이렇게 줄여 썼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dx, dx 두 개가 분모에 있는데 이거 전체가 두 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곱의 실제 의미는 아니긴 한데 기호를 이런 식으로 줄여 쓴다. 그럼 만약에 세 번 미분하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다음 걸 쓰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편리하다. 불편하지 않다. 알겠죠? 예. 그리고 뉴턴의 미분기를 사용하게 되면 뭐 그럼 세 번 미분하면 이렇게 찍냐? 그럼 네 번 미분하면 이렇게 찍냐? 너무 많잖아 이제 이러면. 10번 미분하면 점 10개 찍고 있을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세 번부터는 그냥 이렇게 적게끔 돼 있습니다. 네 번은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냥 그렇다. 점을 계속 찍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n계도 함수다 라고 부를 수도 있고 2계도 함수 이상을 고계도 함수다 라고 부릅니다. 다음 함수 2계도 함수 구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고요. 예. 3번 이 합성함수의 미분은 우리가 수학투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전 또 하겠습니다. 전 합성함수의 미분이 음함수의 미분이든 역함수의 미분이든 어떤 미분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시작이면서 끝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일단 이 식을 제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왜 바람직하게 보지 않냐면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많잖아요. 합성함수의 미분을.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프라임과 여기 있는 프라임은 의미가 같은데 여기 있는 프라임은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똑같이 저걸 프라임을 찍으면 용어에 혼란이 와요. 제 생각에는. 알겠죠? 예. 자, 일단 합성함수 미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도합니다. y를
x에 대해서 이 평균 변화이죠. 평균 변화율은 극한을 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약분 관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적어도 됩니다. 약분하면 똑같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 똑같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쟤네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뭐가 주어져 있는 거냐면 델타 U가 0으로 접근할 때 델타 U분의 델타 Y하고 델타 X가 0으로 접근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U가 존재한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델타 X가 0으로 접근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고 싶은 거고 얘 대신에 당연히 저걸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둘이 같은 거니까 결과는 같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의 존재에서 델타 X가 0으로 접근할 때 반드시 델타 U도 0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이건 그냥 극한이 존재하기만 하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수렴한다는 걸 이용해서 이걸 찢을 건데 찢을 때 첫 번째 극한은 델타 X 말고 델타 U가 0으로 간다라고 적어도 되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극한의 성질입니다. 수렴하는 극한에 대해서 곱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곱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이해하시죠? 결론. 그렇다면 결론은 y를 x에 대해 미분하고 싶니? 그러면 y를 u에 대해 먼저 미분을 하렴. 그리고 u를 x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면 된단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저거를 저 위에 있는 함수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적어야 됩니다. 너 미분하고 싶니? 누구를요? f의 g의 x를. 그러면 일단 gx에 대해서 미분을 하렴. 누구를? f의 g의 x를. 그 다음 gx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하면 된단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저 두 개의 프라임 같다고 나 표시한 두 개의 프라임은 x에 대한 미분이고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누구예요? gx에 대한 미분이에요.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같은 기호를 쓰고 있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겉미분과 속미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함수가 3개 이상 합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바로 그 안쪽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걔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걔를 안쪽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걔에 대해서 또 미분하고 이렇게 바깥쪽부터 순차적으로 미분한 걸 계속해서 곱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해 적절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합성함수의 미분을 뭐라고 하냐면 영미권 교과서에서 체인 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체인처럼 이렇게 계속 얽히설키 미분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거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얘를 이제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라는 건 누구에 대해 미분하는 얘기예요? x에 대해 미분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y를 내가 x에 대해 미분하고 싶은데 보통 f'을 쓰니까 쓸게요. 이 프라임은 뭐에 대한 미분이에요? ax 더하기 b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x 더하기 b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a를 곱한다라고 하는 거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적어놓죠. 근데 라이프니츠 미분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식은 조금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해하기는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 기호 자체가 여러분들의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괜찮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밑에 걸 더 싫어하지 애들이. 더 복잡해 보이거든. 근데 밑에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쉬운 표현이에요. 왜냐면 누구에 대해 미분하는 가를 항상 밝혀줍니다. 나 지금 ax 더하기 b에 대해 미분하고 있어. 나 지금 x에 대해 미분하고 있어. 이렇게 항상 밝혀준다고. 근데 프라임을 찍으면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는지를 눈치로 아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x에 대해 미분해볼까? 그러면 처음에 니네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아? 이건 fx를 한 문자로 보고 fx에 대해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fx를 x에 대해 미분한 얘를 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장아영 학생 이해하시겠나요? 수학투나 다시 하고 해야 될까요? 네? 오히려 이걸 들음으로 해서 불분명한 수학2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런 뜻인 거죠. 실제로는 아까 제가 증명한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됐잖아. 자, 다음 양함수와 음함수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함수와 음함수라는 말은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별건 아니고요. 이걸 왜 양함수와 음함수라고 번역한지는 정확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영어 저보다 잘하시니까 이 단어들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explicit 하면 이게 바깥으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implicit 하면 이제 내재돼서 잘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양함수 꼴은 누가 독립변수이고 누가 종속변수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 잘 알겠다. 양함수 꼴은 꺼내놔서 종속변수를 꺼내놔서 누군지 알겠다. 그러니까 xy의 관계식이라는 게 보통은 xy의 관계식은 0 이렇게 고쳐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지칭할 때 fx, y라고 지칭한 경우가 있었죠. 본 적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x와 y의 관계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모아놓고 오른쪽 0으로 돼 있으니까 누가 독립변수고 누가 종속변수인지 모르겠다. 물론 우린 주로 x를 독립변수 쓰고 y를 종속변수 쓰지만 그렇게 꼭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얘를 정리해서 y는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y가 튀어나오고 그럼 얘가 종속변수고 얘가 독립변수 이렇게 밝혀준 형태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양함수, 얘를 음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라는 표현은 편의상 부르는 표현이지 진짜 함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는 관계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관계식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변수 x, y의 관계식에서 그러니까 함수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fx, y는 0의 꼴을 음함수 실제 함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모든 항을 다 왼쪽 따라 받고 오른쪽 0 만들어 놓은 거 음함수. 사실 오른쪽 꼭 0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y에 대해 정리 안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fx 꼴의 형태를 양함수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첫 번째, 모든 음함수는 양함수로 고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양함수를 고치지 못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바로 밑에서 확인되면 보세요. 발리를 제시하라네. 한번 제시해볼까? 아무거나 제시해보면 돼요. 발리 뭐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세제곱은 0이다. 이러한 관계식이 있었어요. 이건 음함수죠. xy의 관계식이니까. 이걸 y는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겠죠? 못 고치겠잖아. 그치? 이걸 고치려면 3차 방정식 일반회가 필요해요. 근데 3차 방정식 일반회 가지고 고친다고 쳐도 더 복잡해지면 이제 결국 못 고치는 순간이 온다 보니까 아주 어렵거나 못 고치는 경우에 뭘 사용하냐면 음함수의 미분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발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함수 중 어떤 것들은 양함수로 나타내기가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음함수의 미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학2를 배우고 올라왔기 때문에 미분이라는 것을 항상 함수에 대해서만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미분이란 건 뭐예요?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얘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추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금 제가 발레로 제시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쳐다보자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발레로 제시한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건 당연히 함수가 아니죠. 이런 건 당연히 함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곡선이라 할지라도 그냥 뭐 여기 연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냐라고 하면 얘가 실제로는 점을 다 연산해서 찍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빠르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데를 보면 표너가 있잖아. 표너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만 내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그럼 x값 넣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왜냐면 이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음함수 미분을 쓰면 x에 얼마, y에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양함수만 미분을 했기 때문에 x에 뭔가를 넣어서 변화를 알았던 거지. 음함수는 x에 얼마, y에 얼마.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적분은 결국 뭐가 목적이냐면 아주 복잡한 함수를 우리가 관찰할 때 영역을 매우 좁혀서 매우 짧은 구간 동안 관찰하면 얘가 직선에 매우 가깝게 되거든. 실질적으로. 걔를 보자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압축하고 이렇게도 압축하면 그럼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 선 하나가 있겠지. 걔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좌편 얼마, y좌편 얼마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합성함수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y가 x의 함수면 미분할 때 얘를 미분하고 y에 대해서 일단 미분하고 y를 x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면 되잖아. t에 대한 함수라면 일단 y에 대해 미분하고 t에 대해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음함수라면 x도 들어있고 y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x는 그냥 미분하면 돼. x에 대해 미분할 거니까. 근데 y는 x랑 관계식을 형성하고 있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폭을 아주 좁히면 결국은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즉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y에 대해 미분하고 y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면 돼요. 전체를 보는 게 어차피 아닐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y를 x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여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 이거죠. y를 x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여 라는 말은 실제로 y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y는 x에 대한 함수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아니라는 뜻이에요?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아니잖아. 함수 아니잖아. 함수 아닌데 우리는 변화를 관찰할 때 x좌표랑 y좌표를 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점과 아래 있는 점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방금 배운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얘를 유리수의 영역까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리수죠, 그죠? 그러면 얘를 유리수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Rx에 R-1제곱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까지 증명이 돼 있죠? 정수까지 증명이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R이 지금 유리수니까 R을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때 P와 Q는 정수고요. P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저 식이 뭘로 바뀌냐면 Y는 X의 P분의 R제곱으로 바뀌고 양변을 P제곱하면 Y의 P제곱은 P분의 Q제곱이요? 미쳤구나. 네. X의 Q제곱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우린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할 수 있죠. 정수니까. 그죠? 그래서 얘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py의 p-1제곱이 되고 뭐 해야 한다고? y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qx의 q-1제곱이 되고 이건 뭔가를 추가로 미분할 필요 없죠.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건 뭐냐면 y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p분의 q 하고요. y의 p-1제곱분의 x의 q-1제곱이 되는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y의 p-1제곱을 x로 표현해보면 뭘까? 여기 있잖아, 여기. 뭐가 되겠어요? x의 p분의 q의 p-1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x의 q-p제곱이 되는 거란 말이지. 맞나? p분의 q.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됐어? 그럼 이걸 집어넣어요. 따라서 y를 x에 대해 미분한 건 뭐가 되냐면 p분의 q 곱하기 x에 뭐가 되겠어? 지수끼리 빼면 되지. 지수끼리 빼면 p분의 q-1만 남아요. 이건 rx의 r-1제곱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미분 공식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다? 유리수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유리수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지수를 분수로 확대하면 무리함수의 미분을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자, 실제로 얘는 무엇일 거기 때문에 y는 x의 2분의 1제곱일 거기 때문에 이때 y를 x에 대해 미분하시면 방금 배웠잖아요. 똑같이 하면 된다고.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이해합니까? 물론 이렇게 답을 잘 적지 않고 어떻게 적을 거예요? 2루트 x분의 1이라고 적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매우 잘 나오는 거니까 굳이 분수함수의 미분을 하지 마시고 공식화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매우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분수지수로 고치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보자마자 이것의 미분의 결과가 이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았죠? 자, 다음
얘는 y는 fx의 2분의 1제곱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y를 x에 대해 미분해 보시면 2분의 1 f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만 쓰면 뭐에 대해 미분한 거예요? fx에 대해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fx를 x에 대해 미분한 얘를 곱해줘야 한다고. 그리고 이 또한 이렇게 쓰진 않겠죠. 어떻게 쓰겠냐면 2루트 fx분의 f'x라고 적을 겁니다. 물론 저 위에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저것을 합성함수의 미분을 시도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자주 나오는 계산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좀 기억해서 바로바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거 분수지수로 고치고 있으면 문제 언제 풀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사실 웬만한 필요한 미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역함수의 미분하고 매개화된 곡선의 미분하고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의 미분만 배우면 돼요. 졸라 많이 남았네요. 예. 아무튼 많이 했어요. 예. 자, 얘 미분은 곱의 미분과 합성함수의 미분 섞어서 하는 얘기죠. 실제로 연산의 결과를 보진 않겠고 식만 써볼게요. 앞에 얘를 이렇게 미분해도 되죠. 왜냐면 x 더하기를 미분한 결과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생략하죠. 예. 그러면 다음과 같을 거고 이렇게 여기서 이런 거 빠뜨린 애들이 생각보다 좀 돼요. 나는 안 빠뜨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식이 복잡해지면 결국 빠뜨린다고 애들이. 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걸 안 빠뜨리려면 항상 본인이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 쓸 때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 미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조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x에 대해 미분한 2x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마음속으로 그냥 그 생각만 하시면 절대 안 빠뜨립니다. 알겠죠? 기계처럼 생각 없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에 대해 미분하고 있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얘를 봐볼까요? 얘는 물론 분수함수의 미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제곱하고 복잡해지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얘를 x의 제곱 더하기 1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3 x의 제곱 더하기 1의 마이너스 4 마음속으로 뭐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1에 대해서 미분을 완료한 거야.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1을 다시 x에 대해 미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헷갈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1의 4제곱분의 마이너스 6x다. 이렇게 분수함수의 미분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수함수의 미분을 배웠지만 그래서 문제마다 뭐가 더 유리할 것인가를 좀 선택적으로 골라서 계산을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분수함수 미분 쓰려면 일단 분모가 4차가 뜨잖아요. 불편하잖아. 예. 그래서 얘를 x의 세제곱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제곱으로 해석하시면 곱의 미분이 가능하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3x의 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제곱 죄송합니다. 네. 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x 더하기 1의 마이너스 3제곱 x 더하기 1에 대해 미분했지만 어차피 x 더하기 1은 x에 대해 미분하면 결과가 1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됩니다. 이해하시죠? 얘를 다시 분수로 쓰려면 분모에는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어야 될 거니까 3x의 제곱 x 더하기 1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이 분자에 오겠네요.
그럼 계산할 거 계산하시면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잘 보면 대부분의 답안이 되도록이면 도함수의 결과를 곱의 형태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함수의 부호 판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 보세요. 얘는 뭐예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라는 이 분수함수를 3차 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죠.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쓰면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x에 대해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x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한 거 곱해야 되지. 이해하죠? 작성이가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분자는 x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는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 정리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답의 결과를 곱의 형태로 쓰시는 것이 좋다. 그냥 이걸 습관으로 좀 만들어라. 어차피 나중에 미분하는 목적이 전부 다 뭐냐면 부호를 판정하기 위해서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알아야 실제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죠.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아영?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x의 제곱 더하기 1의 3분의 1제곱.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1을 x의 3분의 1제곱에 합성한 합성함수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미분할 때 3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하면 x의 제곱 더하기 1에 대한 미분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1을 x에 대해 미분한 2x를 곱하셔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다음 걸 쓸 수 있겠죠. 괜찮죠? 실제로 이렇게까지 막 복잡한 것들 잘 물어보진 않는데 연습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얘는 뭐예요?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루트 x에 합성한 합성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미분할 때 아까 내가 루트 x의 미분의 결과 뭐랬지 아영아? 2루트 x분의 1. 그죠? 그러니까 2루트 x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쓰면 누구에 대한 미분이라고요? 루트 x 더하기 1에 대한 미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루트 x 더하기 1을 다시 x에 대해 미분한 2루트 x분의 1을 곱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미분의 결과는 4루트 x 루트 x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겉미분, 속미분을 비비려고 하면 복잡한 함수를 절대 미분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무조건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내가 시작과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는 곱의 미분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처음에 x 더하기를 미분하면 루트 x 마이너스 2만 남겠죠? 더하기 x 더하기는 그대로 쓰고 루트 x 마이너스 1 미분하면 2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왜냐면 이건 x 마이너스 2에 대한 미분이긴 하지만 x 마이너스 2를 x에 대해 미분하면 결과가 1일 것이기 때문이죠. 이해하시죠? 네. 통분해서 정리하시면 EX 마이너스 4 3X 마이너스 2 되겠네요. 얘는 분수함수의 미분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분모를 어차피 제곱해야 되니까 근호 달려있으면 근호 벗겨주고 좋지 뭐. 맞아요? 예. 그리고 얘 먼저 미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1이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곱하기 2루트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x라고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x의 제곱 더하기 1에 대한 미분이 1이기 때문에 걔를 다시 미분하면 2가 되죠. 이걸 빨리 하면 얘를 약분하고 바로 쓰는 애들도 많아요. 번분수 형태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6x의 제곱인가요? 2x의 제곱. 예. 분모는 x의 제곱 플러스 1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예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죠? 그쵸? 예.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